권에서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를 과시하는 출정식 없이 출마의 변을 담은 14분짜리 영상을 아침 7시 반 온라인에 공개한 겁니다. 성장과 공정을 앞세운 실용적 민생개혁을 외쳤는데 시장과 도지사로 일하며 공약의 90%를 지켰다는 추진력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직 대통령 묘역이 아닌 무명용사의 탑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따른 참모는 단 4명이었습니다. 누구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위패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난 극복의 힘은 이름 없는 국민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자체도 대규모 출정식 대신 14분짜리 동영상 공개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실업 등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따른 기회 빈곤이 원인이라며 산업경제 재편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보편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공정이라는 단어만 13번 말하며 강자를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물론 규제 합리화와 노동시장 개선 같은 실사구시적 공약도 내놓는 등 공정과 실용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서 국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비주류, 흑소자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사기 민주당 정부 계승자임을 자처한 이 지사는 자신의 고향이자 보수층이 많은 경북 안동부터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급박하게 치러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기초단체장, 성남시장이었던 그는 공정한 나라를 세우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스스로 변방의 벼룩이라고 칭했던 그였지만 재도전에 나선 지금은 체급이 달라졌다. 출마 선언의 방식, 내용부터 여론 지지율, 당내 조직까지 다방면에서 진화한 선두주자로 도약한 것이다. 4년 전엔 재벌 해체 등 시원한 사이다 발언들을 쏟아내며 후발주자로서의 선명성을 부각했다면 이번엔 성남시장 8년, 경기지사 3년을 거치며 쌓아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나섰다. 4년 전 이 지사는 12살의 어머니 손을 잡고 출근했던 경기 성남의 오리엔트 시계 공장 앞에서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휠체어를 탄 노무와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했다. 소년공 출신 인간 이재명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현장 연설 없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성과와 비전을 설명했다. 그간의 도정 활동 사진을 배경에 빼곡히 담으며 경기지사 이재명의 경륜과 성과를 내세운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1월 23일 오전 자신이 12살 때 노동자로 일했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오리엔트 시계 공장 마당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각 기대표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1월 23일 오전 자신이 12살 때 노동자로 일했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오리엔트 시계 공장 마당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각 기대표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7년 재벌을 거대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 보호를 외쳤던 그가 이날은 기업과의 상생을 성장의 열쇠말로 내놓았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청이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처방으로 대체됐다. 2017년 선언문에서 6차례 언급됐던 공정이라는 용어는 이번 선언문에서 7차례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4년 전 4차례 언급됐던 성장은 이번엔 11차례로 늘었다.
공정에 대한 강조는 달라진 게 없지만 성장에 더 무게를 두면서 중원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를 둘러싼 환경도 첫 출마 때와 크게 달라졌다. 4년 전에는 대세 문재인 후보와 차이가 많이 나는 추격자였지만 지금은 다른 경쟁자를 압도하는 여권의 1위 주자다. 문재인 대세론을 깨기 위해 싸움닭 이미지로 선명성을 강조하며 승부를 걸었지만 이젠 탄탄한 지지율을 관리하며 경선 이후 본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위치가 됐다. 이 지사로서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비주류 기초단체장으로서 단기 필마로 경선을 치러야 했던 건 과거의 일이 됐다. 이 지사는 현재 여권 내 어떤 대선 주자보다 풍성한 당내 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30에서 40명이 모인 성장과 공정 포럼을 비롯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연구 모임을 이어받은 민주평화광장, 국내외 지지자들을 아우르는 공명 포럼을 그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4년 전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거세게 공격하면서 형성된 친문 지지자들의 비토 감정을 극복하는 건 그에게 남겨진 숙제다. 배우 김부선 씨가 1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가족의 폭언 사실 과거 돌아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해 올리며 재명아 나는 내 딸은 이라고 적었다. 김 씨의 질문은 이 지사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덕성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한 것처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자신의 한때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으로부터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김 씨도 의혹을 부인한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에도 김 씨는 이 지사를 언급하며 나를 세웠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대선 후보라는 게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라며 지도자의 덕목은 정직함이 우선이라고 했다.